밝은 색상의 셔츠에 소스가 묻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얼룩이 얼마나 눈길을 끄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성에서도 다를 바가 없는데요. 색이나 질감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천문학자들은 바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다른 곳과 이질적인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유명한 5가지 반점에 주목해보고 거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대적반, 목성. 목성은 태양계 최대의 행성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얼룩이 많은 행성이기도 합니다. 먼저 목성은 전체가 줄무늬로 덮여 있습니다. 표면에는 다양한 가스 덩어리가 번갈아가며 줄무늬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성에는 항상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때문에 매우 반점이 많고 그 모습은 우주에서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대적반입니다. 대적반은 지구의 2배에서 3배 크기의 선명한 주황빛 거대 고기압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이미지는 2017년 탐사선 주노의 미션으로 얻은 것으로 지금도 정보 수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적반은 지구 밖 폭풍으로는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대중문화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 대기 중 소용돌이 중에선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스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대적반은 357년 전부터 이미 인류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1665년에는 조반니 카시니가 목성에서 비슷한 구조를 관측한 바 있습니다. 이 구조는 1713년까지 관측되었지만 그 이후 당시의 망원경으로는 지구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8년 후인 1831년 그 유명한 대적반이 발견되었고요. 그 이후 관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년 후인 1831년 그 유명한 대적반이 발견되었고요. 그 이후 관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반에는 약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1711년 도나토 퀴레티라는 화가가 대적반을 바티칸 프레스코화에 그렸는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점이 붉은색을 띈다고 과학 논문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이 시간 차이에 관한 수수께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적반은 최근 20년 사이에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년 사이에는 다른 고기압의 습격을 받아 일부가 벗겨지며 외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대적반이 이런 다소 작은 소용돌이와 싸움이 있었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사건 이후 대적반은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폭풍의 안쪽 층에서는 풍속이 가속화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대적반의 중심부에 있는 폭풍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반, 해왕성. 다음으로 소개할 해왕성의 대안반은 다소 상황이 다릅니다. 대안반은 어두운 파란색을 띤 또 다른 거대 폭풍으로 1989년 해왕성을 통과한 보이저 2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탐사선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안반은 목성의 대적반을 누르고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폭풍으로 승격했습니다. 대적반의 풍속이 시속 500km인 반면 대안반의 풍속은 시속 2100km에 달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왕성이 관측된 건 1994년의 일인데요. 이때 허블 망원경으로는 이미 대안반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겁을 먹고 숨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후 해왕성에서 이런 종류의 폭풍이 일어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4년에서 6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고 2년 정도 살아남은 후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폭풍우는
지금까지와 같이 적도 부근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바꾸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마침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소형 폭풍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 해왕성 폭풍우는 단독 행동을 선호하고 경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먼 행성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봐도 아주 작은 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왕성을 메인 타깃으로 한 우주 탐사기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행성 주변을 방문한 건 보이저 2호뿐이지만 훨씬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왕성 곁을 통과해 갔습니다. 또한 2022년 현재도 해왕성으로 미션 발사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각형, 토성. 토성은 거대한 링뿐만 아니라 독특한 폭풍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행성에 있는 2개의 반점이 랭크인되어 있는데요. 우선 육각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육각형은 토성의 북극 지역에 있으며 이 독특한 형상을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정육각형을 그릴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정육각형을 그리려면 모든 모서리가 120도에 한 변의 길이가 원의 반지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지금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시험 삼아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자연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게다가 지구 직경의 1.2배에 해당하는 15,000km에 가까운 크기를 가진 육각형을 그려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태양계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론상 이런 형태의 폭풍은 어느 행성에서나 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중심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고 그 주위를 역방향으로 부는 매우 풍속이 큰 바람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고기압성 링, 안티사이클로닉 링 또는 쉴드라고 불립니다. 대백반, 토성. 토성에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폭풍이 있습니다. 바로 대백반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성에서 유사한 영역이 발견되면 이런 이름이 붙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백반은 대략 29년에 한 번 출현합니다. 폭풍이 적도에 대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출현 타이밍도 달라집니다. 이곳에는 재미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토성을 평행 이동하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1990년과 1993년에는 이런 식으로 토성에 또 하나의 링이 출현한 적이 있습니다. 대백반이 행성을 완전히 감싸버린 것이죠. 1876년 아사프 홀이 조금씩 이동하는 이 폭풍우를 처음 발견했고 대백반의 위치를 기준으로 토성의 자전 주기를 측정했습니다. 이후 대백반은 29년마다 재발견됐습니다. 출현하는 주기를 겨우 확정지을 수 있게 된 건 카시니 미션이 진행된 2010년이 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대백반을 재발견한 사람 중 특히 유명한 인물로 1933년 윌 헤이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는 영국 코미디언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아마추어 천문가입니다. 재발견한 폭풍이 2번 반복했을 때와 달리 더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톰보 지역, 명왕성.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랭크된 건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반점입니다. 그 반점은 준행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폭풍우조차 아닌데요. 이는 크기가 2300km에 이르는 거대 빙하로 명왕성의 하트라는 아주 멋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정식 명칭은 따로 있으며 명왕성의 발견자를 따서 톰보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하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모습에 있습니다. 하트가 처음 발견된 건 2015년의 일입니다. 해왕성과 마찬가지로 명왕성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있기 때문에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명왕성도 해왕성과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질 좋은 사진이 촬영된 것은 더 중요한 미션을 부여받은 탐사선 뉴 호라이즌즈가 플라이바이 했을 때의 일입니다. 2020년에는 바로 이 톰보 지역이
명왕성의 풍향을 결정하고 있는 동시에 이 준행성의 지형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이 발표되었습니다. 즉, 심동맥을 따라 바람이 흐르는 명왕성의 하트야말로 이번에 노미네이트 된 것 중 가장 시적인 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성에는 이런 반점들이 있습니다. 행성의 반점은 우주 규모의 기록을 세우며 중요한 과학적 발견에 기여하였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저희가 여러분과 만날 기회를 주기도 했죠. 앞으로도 우주에 대한 것이나 우주에 숨겨진 멋진 수수께끼를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해주세요. 그럼 아쉽지만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